제발, 저는 그냥 저희 모임을 위해 이 서류를 제출하려고 왔을 뿐이에요. 서류라니? 당신은 접수 순서를 전혀 지키지도 않고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소. 아니에요. 예약도 했고 확인 문자까지 받았어요. 예약해도 소용없어. 이 도청 건물엔 원칙이 있고 내가 바로 그 원칙을 총괄하는 사람이요. 하지만 이건 저희의 권리에 대한 문제예요. 뇌성마비 지원단체로서 정식으로 등록해놨어요. 웃기지 마시오. 도청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특수단체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보조금 신청이든 뭐든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잠깐만요. 이건 너무 부당해요. 저희도 한국 시민이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도시락 말이야. 국민이면 모두가 평등하지 않나? 그래, 말은 쉽지만 지자체장 권한으로 나는 이 모임에 보조금 안 줄 거야. 그리고 보안요원, 이 사람들 좀 내보내. 건물 안복 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바삐 움직이던 공무원들도 걸음을 멈추고 어색하게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렸다. 몇몇 민원인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미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몰리는 가운데 앞치마를 두른 카페 직원부터 지나가던 청소 직원까지도 그 작은 무리에게 눈길을 떼지 못했다. 저기, 보셨어요? 방금 그 도지사님이 직접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봐요. 말도 마요. 저분이 뇌성마비 지원단체 대표라던데 어떻게 저렇게 대하는지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아도 여기 정부 지원금 신청이 까다롭다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다니. 누가 좀 이 상황을 제대로 봐주어야 하는데. 어휴, 어쩌면 좋아. 한쪽에선 한 아이가 어깨에 작은 배낭을 메고 의자에 앉아 곤란한 표정으로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는 그 대표의 행동을 잠시 지켜보다가 아이 손을 꼭 잡고 서류를 안고 있던 지원단체 대표에게 조심스레 다가섰다. 저,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신 표정이신데. 고맙습. 제가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다들 절 무시해요. 이 건물이 원래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공식 예약까지 하셨다니 진짜 너무하네요. 하루 종일 기다렸거든요. 공문도 다 맞춰서 서류 준비도 철저히 했어요. 도지사님 뵙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막상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니 참담합니다. 그때 뒤쪽에서 짧은 머리에 양복 차림을 한 보좌관이 가까이 다가섰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어딘가 상황을 수습하려는 불안감이 엿보였다. 도지사님이 지금 업무가 굉장히 바쁘십니.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원금 요청은 절차상 어려움이 많아요. 그 절차가 뭔지 구체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보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알려드려도 결과는 같을 겁니. 지방 예산 문제, 그리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 도내에 장애인 단체가 한두 군데입니까? 모두에게 다 예산을 배정할 순 없어요. 이해는 합니. 하지만 저희 같은 뇌성마비 지원 모임은 규모도 크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작은 도움이라도 간절하거든요. 이미 도지사님께서 의사를 확실히 밝히셨습. 오늘은 더 이상 힘들 것 같네요. 돌아가 주시죠. 그러자 뒤에서 쭈뼛거리던 스텝 한 명이 조용히 말을 붙였다.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면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해요? 방금도 영상 찍는 분들 계시던데. 그러게 말이야. 거기 카메라 끄세요. 도민 여러분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마구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는 촬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소공어렸다. 이런 식으로 강압적이면 안 좋은 방향으로 퍼질 텐데 저분들도 분명히 SNS에 올릴 거고 나도 SNS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잖아요. 맞아요. 못 본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서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그 사이 뇌성마비 지원단체 대표인 김영철 씨 가명는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까지 거부당하다니. 아, 젊은 시절부터 계속 싸워왔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구나. 대표님, 많이 지치셨죠? 뒤에서 동료가 어깨를 살포시 토닥였다. 오늘은 그냥 물러갔다가 다시 언론에 호소해 볼까요?
그렇게 하면 또 장애인 단체가 귀찮은 존재라고만 낙인 찍힐 것 같아서 분노도 분노지만 차분히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나름대로는 차분히 해왔어요. 이젠 너무 참아서 손해보는 기분이 드네요. 그러는 동안 도지사 정은석 가명근 복도의 한쪽 끝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짧게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아니, 이 장애인 단체가 자꾸 와서 시끄럽게 굴잖아. 네네. 알겠습. 조용히 처리할 테니 의원님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 예산? 그건 걱정 마세. 제가 알아서 우선순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드는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걸 깨달았는지 정운석 도지사는 헛기침을 한번 했다. 다들 뭘 그렇게 봅니까? 여기 보는 것 마치 쇼라도 구경하듯이. 도지사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고 내쫓는 건. 당신은 누구요? 저는 그냥 일반 시민입니.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니 마음이 불편하네요. 불편? 그런 감정적 태도로 행정 업무를 이해하겠소. 내가 여기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아시오? 그 책임이 시민을 배척하는 것으로 발휘되어선 안 되죠. 참 말세야. 내가 책임을 지고 이 도정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데 장애인 단체가 무작정 와서 자신들의 몫을 달라고 하면 다 들어줘야 합니까? 구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눈을 마주치기도 부담스러워했던 공무원들이 이쯤에서는 하나둘씩 뒷걸음질을 쳤다. 도지사의 권위는 여전히 건재했지만 동시에 사태가 점점 더 악화하고 있었다. 복도 창문 너머로는 오후가 깊어가면서 해가 기우는 빛이 가라앉고 있었다. 저희는 무작정이 아니라 정식 절차를 밟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뇌성마비 지원? 그래요, 알겠습. 일단은 접수해놓고 나중에 검토나 해보죠. 근데 나중에 지원 거절돼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한쪽 편향적인 결론 아니에요? 이 돈의 뇌성마비인들을 위한 복지, 그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바쁜데 한가하게 당신들 사정을 다 들어줘야 합니까? 바쁘시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또 밀려나면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이때 로비 쪽에서 커다란 스포츠 가방을 맨 청년이 누구에게 전화하듯 고개를 숙여 걸어 들어왔다. 그의 모자를 살짝 본 몇몇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다. 저기 혹시 저 사람 설마 아니 좀 닮긴 했는데. 에이, 여긴 도청 건물인데 왜 저분이. 청년이 가까이 다가오자 뚜렷해지는 얼굴. 흔히 TV에서 보던 밝은 미소는 아니었지만 분명 익숙한 이목구비였다. 놀란 직원이 말을 더듬었다. 손흥민 선수, 맞아요? 아, 네.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부탁드릴게요. 인근에서 한참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사람들이 일제히 주목했다. 손흥민이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지만 쏟아지는 시선은 가릴 수 없었다. 그가 잔뜩 당황한 표정으로 몸을 약간 숙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 지금 무슨 일 있나 봐요? 목소리가 다들 커서. 아니, 손흥민 선수 본인이시죠? 어떻게 여길. 개인적인 볼일로 도청에 올 일이 있었는데 로비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서 그에게 다가가려던 사람이 있었으나 주변 공무원이 가로막았다. 도지사 또한 잠깐 굳은 채로 손흥민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손 선수, 정말이군요. 여긴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도지사님. 죄송하지만 방금 들은 건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장애인 단체분들이 여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아, 예. 그냥 행정 절차 관련 오해가 있어서요. 제가 무례하게 들렸다면 유감이긴 합니다만 절차를 지키자는 취지였어요. 듣기로는 예약도 하셨고 제출할 문서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던데 행정은 예약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님니 예산 분배라는 건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도청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럼 혹시 이분들과 직접 대화해 보셨는지요? 글쎄, 방금도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여서. 손 선수께서 괜히 신경 쓰실 필요 없습. 이것은 지역복지 행정 문제라서. 그 순간 뇌성마비 지원단체 대표 김영철 씨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손흥민 선수,
정말로 여기 오셨네요. 우리 사정을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차피 도지사님께서는 더는 저희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선수 손흥민님니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아, 네. 저희는 뇌성마비 지원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청 차원에서 작은 예산이라도 배정받아 재활 프로그램이나 돌봄 서비스에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러 왔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한 갈등이, 도지사님이 저희를 좀 귀찮은 존재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미 몇 달 전부터 문을 두드렸는데 이번엔 아예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서도 문전박대당하는 수준이에요. 손흥민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만 봐도 충분히 심각해 보이네요, 도지사님. 정말 이 문제가 단지 절차 문제일까요? 손 선수, 나는 행정 책임자로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 뇌성마비 단체만 챙길 수 없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모든 단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무시라니 너무 과장하지 마시죠. 내가 바쁜 와중에도 접수를 받고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접수는 받으시는 거고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솔직히 크로스업 지원은 우선순위가 높은 단체부터 순차적으로 해야죠. 그 우선순위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이런저런 평가 항목이 있겠지만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의문이네요. 주변에 서 있던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손흥민 선수 대단하네. 직접 이렇게 따져주다니. 그러게요. 공무원들이 식은땀 흘리는 것 같아요. 도지사님도 꽤 당황해 보이는데요. 도지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손 선수, 여긴 행정 업무를 보는 곳임니 유명인이라 해도 행정 절차에 간섭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간섭이라기보다 저는 지금 목격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뇌성마비 지원단체의 사정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질문하는 겁니. 제 친구 중에도 뇌성마비를 앓는 분이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복지 혜택이 절실한데 늘 후순위였어요. 음, 그렇다고 갑자기 제도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 하지만 최소한 이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문제를 검토하는 기본 태도는 보여주셔야죠. 방금도 들으니 특수단체가 귀찮다고 하셨고 지금 바쁘다며 거의 쫓아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건 워딩이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없는 건 사실이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길게 논할 시간도 없고 지금 이 현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 이 문제는 단순히 예산 편성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존중의 문제로 번지고 있어요. 그때 몇몇 공무원들이 서로 귓속말을 했다. 저거 SNS에 올라가면 대박 날 텐데. 손흥민 선수가 직접 지적하고 있으니 파급력이 엄청날 거야. 도지사님 너무 자존심 세우시지 말고 빨리 사과라도 하시는 게 쉽지 않겠다. 도지사님 성격상. 도지사는 귀에 들리는 소리가 거슬리는 듯 시선을 날카롭게 돌렸다. 다들 듣고 있어요. 말조심들 하시오. 네, 도지사님. 그러나 이미 사람들은 계속 영상을 찍고 있었다. 손흥민이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도지사를 향해 다시 말을 이었다. 도지사님, 이렇게 서서 언성을 높이시는 것보다 잠시라도 회의실이나 접견실에서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그렇게 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시간이 없다면 담당 공무원이나 혹은 비서실 직원이 충분히 이분들과 소통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접수했습니다. 곧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형식적인 말 이상을 해주셔야 이분들도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지 알 수 있을 테고요. 손흥민 선수, 행정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 그리고 내가 이 단체 한 곳에만 신경 쓸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해요. 예, 물론 저도 이해합니. 그런데 저분들 말씀이 도지사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다고 들었습. 절차를 묻는 질문에도 불친절하시고 접수를 빙자해서 서류를 잃어버린 적도 있다면서요. 그건 행정착오였을 수도 있으니 다시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뒤에서 김영철 대표가 씁쓸하게 웃었다. 착오가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공식 문서가 두 번이나 분실되었고 주무부서 담당자를 찾으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도지사님 직접 뵈러 온 건데 도지사는 순간 말이 막힌 듯 했다.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어요. 부서에서 알아서 했어야죠. 도지사님 그 부서도 도지사님 아래에 있는 조직입니. 그리고 예산 편성을 최종 결정하시는 분도 도지사님이잖아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도지사의 시선을 맞췄다. 도지사님 지금이라도 이분들이 가져오신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만약 당장 어렵다면 구체적인 담당 공무원을 지목해서 미팅 일정을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까지 손 선수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지금 내가 여기서 예 하고 받아들이면 행정이 엉망이 됩니다. 행정이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도민의 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유명인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 해야 할 일입니다. 복도의 공무원들 사이에서 곤란한 기색이 감돌았지만 동시에 그 말에 수긍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사람들의 눈이 도지사에게 다시 쏠렸다. 도지사는 부하 직원에게 작은 손짓을 했다. 그럼 일단 접수한 서류를 여기 의전실로 가져오게. 그리고 김 대표님은 잠시 나랑 간단히 좀 얘기를 나눕시다. 대표님, 그래도 들어가 보세. 자칫하면 또 서류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 확실히 말씀 다 하셔야죠. 알겠습. 손흥민 선수 이렇게 나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공무원 두세 명이 서류를 챙기고 도지사와 김 대표는 의전실로 이동했다. 문이 닫히자 밖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표정을 살폈다. 저기 혹시 손흥민 선수 사인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아, 네, 물론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청해서 죄송한데 제가 팬이라 괜찮습. 저도 여기까지 온 김에 여러 의견 듣고 싶어요. 이 손흥민이 사람들이 건네주는 메모지나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면서 동시에 여러 이야기들을 자연스레 듣게 되었다. 우리도 사실 장애인 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도청이 서류를 미루는 바람에 힘들었어요. 맞아요.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담당자가 매번 바뀌어서 정신이 없었죠. 오늘처럼 공개적으로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보지만 내부적으로는 늘 이런 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복도 안을 서성이는 한 젊은 남성이 조심스레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어딘가 시선을 잘 못 맞추는 듯 했지만 결연한 목소리였다. 손 선수님, 저는 여기 지원단체 회원입니. 뇌성마비를 앓고 있지만 그래도 학교 다니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있어요. 반가워요. 힘든 점이 많으시겠어요. 네, 저는 제 몸을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워서 회사 면접 갈 때마다 편의 시설 문제나 주변 인식 문제로 곤란함이 크거든요. 그런데 제 뒤에 이어서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할 동생이나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신하구청 예산으로는 역부족이어서 이번에 도청에 요청한 거예요. 그렇군요. 꼭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축구든 뭐든 꿈을 이루어야 하는데 장애라는 걸림돌이 너무 커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차별까지 받으면 너무 힘 빠지죠. 제가 조금이나마 역할이 됐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지켜볼게요. 의전실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도지사의 목소리가 때때로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곤 했다. 사람들은 한쪽 귀를 문 가까이에 대고 엿듣고 싶어 했지만 쉽지는 않았다. 아무튼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지사님, 그저 최소한의 다음안이라도 아니 지금 도 재정이 그러다 30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의전실 문이 열리자 김 대표가 잔뜩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다. 뒤이어 도지사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일단 구체적인 답변은 못 받았지만 담당 국장님과 별도로 미팅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처럼 가시라고 하진 않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으니 조금 전보다는 나은 듯합니다. 도지사님 감사합니. 적어도 대화 창구라도 열린 것 같아서요. 그러나 도지사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나는 끝까지 우선순위와 재정 한계를 강조했습. 이분들이 그 점을 이해하셔야 해요. 이해합니. 다만 저희의 요청이 우선순위 바깥으로 항상 밀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이상은 여기서 공방을 벌이기 싫습. 다들 돌아가 주십시오.
그가 뒷짐을 진 채 돌아서려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몇몇 사람이 사진과 영상을 찍고 있었고 SNS 라이브도 진행되는 듯 보였다. 도지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태연한 척 입술을 앙 다물었다. 좋습네, 할 말은 다 했으니 오늘 일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합시다. 손흥민이 슬쩍 고개 숙여 도지사를 향해 물었다. 도지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뭔가요? 이 문제 그냥 예산에서 밀리고 말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거질 테고요. 도지사님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해서요. 난 내 직책에 충실할 뿐입니. 그럼 난 이만. 도지사는 쌀쌀맞게 로비를 지나쳐갔다. 공무원 몇 명이 황급히 따라갔고 경호원처럼 보이는 이들도 그를 에스코트했다. 남겨진 사람들은 어정쩡하게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에휴, 예상대로네요. 그래도 담당 국장 만나기로 한 건 작은 진전이긴 해요. 그렇죠. 원래는 문전박대하던 것도 황당했는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 덕분에 조금이라도 길이 열린 것 같아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손 선수님. 김 대표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하자 손흥민이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저도 그냥 우연히 이 상황을 봤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끝까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시는 건 조금 안타깝네요. 도청에서 다음에 담당 국장 만나면 조금 진전이 있을까요? 사실 기대는 안 되지만 다시 시도해 보려고요. 제가 가능하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 SNS나 언론 인터뷰라도 해볼까요? 정말요? 그럼 큰 힘이 될 거예요. 다만 혹시 손 선수님이 억울하게 휘말리진 않을지. 제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선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면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던 주변인들이 박수를 쳤다. 역시 손흥민, 인성도 최고네.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나서주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때 구석에서 한참을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손 선수, 저는 여기에 함께 온 부모들 중 한 명이에요. 제 아이도 뇌성마비가 있어서 재활치료비나 여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늘 등한시되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뷰하시면 저희 목소리도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아이를 돌보느라 정말 힘드실 텐데 이런 시스템이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 저도 우리 아이가 나중에 축구 선수처럼 꿈을 펼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사실 아이가 축구 중계를 보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누군가가 너같이 몸이 불편하면 힘들다고 말해서 아이가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손 선수님을 보면 희망이 생긴다고 했어요. 아, 그 마음 정말 잘 압니. 꼭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진 듯하자 영상 촬영을 하고 있던 이들이 마지막 멘트를 부탁했다. 손 선수, 이 상황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오늘 일은 제가 봐도 많이 불편했습. 대한민국이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가 되려면 행정도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 그리고 지원단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에 김 대표가 미소 지으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정말 감사합니. 사실 이런 말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건데 대신 손 선수님이 해주셨네요. 많은 분께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노력하겠습. 이 일로 인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길 바라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정리되고 지원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은 다음 행동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도지사가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최소한 국장과의 회의가 잡혔고 손흥민이라는 유명인사의 증언과 관심이 뒤따를 예정이다. 이때 도청 매점 앞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번쩍 들었다. 여러분, 혹시 공개 사과를 도지사에게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방금 저희 모두가 증인인데 차별적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당장 요구해도 저쪽에서 무시하면 또 그냥 끝이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반복됨니. 손흥민 선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일단 언론이나 SNS에 적극적으로 알립시다. 한 여성 회원이 힘차게 동의했다. 좋아요. 저도 우리 단체에서 SNS 계정을 운영 중인데 오늘 상황 전부 영상으로 찍어뒀어요. 편집해서 올리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실 거예요. 그럼 저희도 동참하겠습.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뉴스로도 제보하고.
모두가 분주해지는 가운데 손흥민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네, 매니저 형. 잠깐 통화 가능해? 응, 내가 지금 도청에서 좀 특별한 일을 겪었어. 아마 이 일로 언론이나 SNS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응, 내가 뇌성마비 지원단체 문제에 개입하게 됐어. 차별 발언이 좀 심각해서. 그래, 자세한 건 돌아가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자 주위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저도 최대한 이 일에 힘을 보태볼게요. 혹시 도지사 측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추가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알려주세요. 김 대표가 연신 고개를 숙였다. 손 선수, 정말 고맙습. 사실 저도 감정이 많이 격해져서 아까 도지사님께 막 따지다가 상황이 커져버렸는데 그래도 이런 이슈가 세상에 알려져야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축구 선수로서 해외 생활도 하고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사실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곳곳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오늘 제 눈으로 직접 본 건 한 예일 뿐이겠죠. 그때 앞서 촬영하고 있던 한 유튜버가 다가왔다. 손 선수, 저도 괜찮으시다면 이번 상황을 제 채널에 정리해서 올리고 싶습. 가짜뉴스나 왜곡된 내용이 퍼지지 않도록 직접 당사자들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어요. 조습, 제발 사실 그대로만 전해주세. 오늘 일은 제가 직접 목격한 거니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뒤이어 곁에서 대기하던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손 선수님, 잠시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의 차별 사례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별은 결국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행정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사회 전반이 장애인 혹은 특정 단체는 귀찮은 존재라는 사고를 하는 순간 이런 사태가 발생하죠. 뇌성마비인 분들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국민이고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해요. 해결책은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유명 인사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제가 가진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계속되는 동안 주변에서는 어색함 대신 희망 섞인 대화가 오갔다. 그리고 잠시 후 도지사의 측근으로 보이는 보좌관이 다시 나타나 다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아, 손흥민 선수님, 잠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도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언론 쪽에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하셔서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나 제가 괜히 도지사님 업무에 방해가 된 건 아닐까 걱정이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도지사님이 직접 말씀하시긴 어려우니 저희가 중간에서 상황을 좀 정리하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 사안을 너무 부정적으로 SNS나 매체에 이야기하지 말아 주실 수 있을지, 정책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시네요. 정말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아까 저한테 하신 말씀과는 너무 달라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금 곤란합니. 손흥민 선수께서 도청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하고 지적해 주셨으니 언론이 가만둘 리가 없거든요. 그럼 저도 약속드릴게요. 도지사님이 정말로 이 뇌성마비 지원단체의 요청을 성심껏 검토하고 불필요한 차별 발언을 사과하신다면 저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 저희가 곧 공식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테니 조금 지켜봐 주세요. 보좌관이 바쁘게 뛰쳐나가자 김 대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손 선수, 저 얘기 들으셨죠? 공식 입장 발표한다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알려졌으니 뭔가 반응은 해야 할 거예요. 도지사님이 본인이 직접 사과하거나 태도를 바꾸시면 저희로서는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후로도 각종 매체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들도 있었고 직접 지원단체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자들도 있었다. 시간이 흘러 퇴근 시간이 되자 도청 복도는 더욱 북적였지만 행정 업무는 사실상 마비된 분위기였다. 조금씩 상황이 변하는 걸까요? 이렇게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면
아예 무시하기는 힘들 텐데. 도청 입장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값이 크니까 쉽게 넘어가지 못하겠죠. 결국 세상에 관심이 필요한 거였구나. 참 씁쓸하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김 대표와 회원들은 서로 격려하며 귀가를 준비했다. 손흥민은 끝까지 남아 몇몇 매체의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러자 한쪽에서 다시 고위 공무원들이 나타나 조심스레 다가왔다. 손 선수님, 잠시만요. 도지사님이 공식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준비 중이십니. 여기 이런 문안을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도청 방문 민원인들과의 오해로 인해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 행정 절차 미흡을 보완하겠다. 이 정도로 일단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좋네요. 근데 장애인 단체에 대한 차별적 언행을 사과한다라는 문구는 없나요? 그 부분은 조금 예민해서 도지사님이 아직 확답을 안 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이미 많은 분이 들었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요. 네, 알겠습 상의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다시 물러간 후 손흥민은 김 대표를 향해 미소 지었다. 조금씩 바뀌고 있네요. 도지사님도 완고하신 분 같은데 이렇게 여론이 들끓으니 한 발 물러서는 듯해요. 네, 손 선수님 안 계셨으면 저희 계속 소리쳐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가질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날 저녁 주요 뉴스 채널과 인터넷 포털에는 도청에서 벌어진 뇌성마비 지원단체 차별 논란이라는 기사가 도배되었다. 영상으로도 퍼져나가며 도지사의 발언 일부가 편집돼 널리 확산되었다. 동시에 손흥민이 문제를 지적하며 뇌성마비 지원단체와 연대한다는 소식도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분노와 지지를 동시에 표출했다. 다음 날 아침 도청 홈페이지에는 도지사 명의의 짧은 사과문이 올라왔다. 사과문 발췌. 본인 도지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뇌성마비 지원단체 및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 행정 절차 중 불편함을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접한 시민들은 사과치고는 너무 미흡하다는 의견과 그래도 공식적인 인정이니 다행이다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김 대표와 단체 회원들은 일단 성에 있는 사과라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최종 목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과문을 올렸다 해도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다면 의미가 반감됩니다. 맞아요.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합시다.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갔으니 일단 협의 테이블에 서보죠. 손흥민 선수도 가능하면 일정 맞춰주신다고 했으니 우리한테 호재예요. 며칠 뒤 도청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 자리에는 김 대표를 포함한 뇌성마비 지원단체 관계자 그리고 다른 장애인 단체 몇 곳의 대표가 참석했다. 놀랍게도 손흥민도 시간을 내어 함께했다. 회의실에 들어선 이들은 모두 긴장 믹스드 위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오늘 회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도지사님께서도 참석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하게 다른 일정이 겹쳐서 다만 저는 현장에서 바로 진행하도록 위임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난번 우리 단체가 제시했던 예산 활용안 검토는 해보셨나요? 네, 검토했고 일부는 가능할 것 같습. 우선 소규모 재활 치료비 지원 사업,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인력 충원이나 시설 확장 같은 내용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시작점으로는 의미가 있겠네요. 물론 저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암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한 발 물러난 채 회의 진행을 지켜보다가 적절한 순간에 입을 열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 시스템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지만 적어도 함께 살아가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 예산이나 절차 이야기가 나오면 자꾸 불가능하다는 결론부터 내리기 쉽거든요.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습. 사실 아주 큰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조금의 공식 지원과 제도적 인정이거든요.
이렇게 회의까지 열어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또다시 구체적인 실행 없이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회의가 이어지며 국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자꾸만 메모를 했다. 질문도 많았다. 혹시 뇌성마비인 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병원 재활치료 지원, 이동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이요. 예산 범위를 고려했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재활치료비, 장기적으로는 편의시설 확대가 중요합니다. 손흥민이 회의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가장 생존과 직접 연관되는 치료, 그리고 이동권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견 감사합니. 저희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항목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훌쩍 넘겨서까지 회의는 길어졌다. 그 자리에서 여러 장애인 단체 대표들도 각자 겪어온 문제를 자유롭게 털어놓았고 국장은 듣는 내내 난처해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끼는 듯했다. 어색했던 첫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지며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결국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날 무렵 국장은 이렇게 마무리했다. 오늘 매우 유익한 논의였습. 저희 도청이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도지사님께도 보고하여 최대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모실 테니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 저희도 여러 방향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며 김 대표와 다른 단체 대표들은 꽤 밝은 표정이었다. 손흥민을 보며 한 사람이 웃었다. 손 선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도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도 시간을 쪼개서 와주셨다면서요? 다음 달이면 해외 경기 일정 있으시지 않나요? 괜찮습.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보람이니까요.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그동안 도청에 민원을 넣으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흐지부지 되곤 했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연락 주세요. 그 사이 SNS와 언론에서는 도지사 사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다. 도지사가 과연 장애인 정책에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잠시 이슈를 무마하려는 쇼에 불과한 것인지 논쟁이 분분했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손흥민이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실제로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문제가 일시적 이슈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뒤 드디어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교적 작은 회견장이었지만 각종 미디어가 몰려온 상태였다. 도지사는 준비된 원고를 들고 나타났다. 최근 일어난 사태로 인해 도청이 뇌성마비,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장애인 복지 문제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습. 본인 역시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 발언 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 앞으로는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장애인 정책을 면밀히 개선해 나갈 것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어서 몇몇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노골적 차별 발언이 아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문에 이미 명시했듯이 제가 부적절하게 표현한 점을 사과드립니. 다만 그 의도가 장애인 차별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볼 때 상당히 거친 표현이 있었는데요. 앞뒤 맥락 없이 특수단체가 예산을 귀찮게 한다 같은 멘트도 그건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 현재 내부 진상 조사와 함께 장애인 단체분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들 속에서 도지사는 다소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작정하고 회견을 진행한 듯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문제를 지적해준 손흥민 선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 그 계기로 우리 도전기 개선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 저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뇌성마비는 물론 모든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과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회견이 끝나자 인터넷 기사에 도지사의 공식 사과, 손흥민 선수 언급, 정책 개선 의지 표명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장애인 단체들은 환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나 시행 지침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흥민은 대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운동을 시작할 시기가 되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김 대표와 몇몇 단체 회원들에게 연락을 받았다. 손 선수, 아무래도 출국 전에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은 감사 행사를 준비했거든요. 아, 그런 거 하실 필요까지야. 그래도 괜찮다면 잠깐 들를게요. 며칠 후 서울 시내의 한 작은 회의실에서 뇌성마비 지원단체 회원들이 마련한 작은 모임이 열렸다. 회원과 가족들이 모여 손흥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손 선수님, 저희를 위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제가 크게 한 일도 없는데. 아니에요. 그동안 저희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고위층은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손흥민 선수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런 사태가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손흥민은 단체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감사패를 받았다. 작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상패였지만 그 안에는 회원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 저 이거 집에 잘 보관하겠습. 항상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할게요. 마이크를 건네받은 김 대표가 잠시 회의실을 둘러보더니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도지사님에게도 사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 처음엔 극심하게 차별적 태도를 보이셨지만 결국은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정책 개선을 약속하셨죠.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은 많습. 그래도 이것이 저희가 제도권의 벽을 부수고 첫 발을 내딛는 신호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작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서 손흥민이 짤막한 말을 덧붙였다. 저는 축구 선수로서 언제든 공 하나만 있으면 온 세상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그만큼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장애라는 단어가 더는 차별을 의미하지 않도록 모든 이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단체 회원들이 하나둘 돌아가려 할 때 마지막으로 한 어머니가 손흥민의 손을 붙잡았다. 선수님, 제 아이가 손 선수님을 보며 정말 큰 용기를 얻었어요. 몸이 불편해도 꿈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 정말 고마워요. 저도 그 아이가 앞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응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손흥민에게 작은 종이 쪼가리를 건넸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꼭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래요. 라는 짧은 문장이었다. 손흥민은 그 종이를 소중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저도 고마워요. 이렇게 직접 손편지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이의 마음이니 부디 예쁘게 봐주세요. 그렇게 모두가 돌아가는 길, 회의실 밖 복도는 밝은 분위기였다. 몇몇은 해피엔딩 같아 보인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엄숙히 말했다. 해피엔딩이라기보단 이제 시작이죠. 도지사와 도청이 약속을 지키는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맞아요. 그냥 사과만 받았다가 흐지부지 끝나지 않게 저희가 꾸준히 목소리를 내야 해요. 손흥민이 동의하며 말했다. 저도 잊지 않겠습. 제가 해외에 있어도 SNS나 언론 등을 통해 여러분의 활동에 관심 가지며 힘을 보탤게요. 시간이 흘러 결국 도청은 장애인 복지 예산 일부를 조정해 뇌성마비 지원단체에 우선 편성했다. 여러 절차와 서류 검토가 남았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개선은 계속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민들은 여전히 경계하며 이 약속이 선거용이 아니라 실제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몇몇 언론은 손흥민이 아니었으면 변화는 요원했을 것이라며 유명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다고 평했다. 김 대표와 회원들은 작은 사무실을 얻어 정기적으로 만났고 새롭게 배정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 활발히 토론했다. 가장 먼저 각 구역마다 재활치료비를 일부 지원하자고 합니. 그리고 단체 운영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회원들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 지원을 마련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도 꼭 강화해야 하고요. 재활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고민해야죠.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았지만 적어도 아무도 우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절망감에서는 벗어났다. 어느 날 저녁 김 대표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중 문득 손흥민 생각이 났다. 바로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 선수님, 잘 지내시죠? 요즘 해외 경기로 바쁘실 텐데. 손흥민, 네, 훈련하고 경기가 있어서 분주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단체는 어때요? 대표, 도청에서 지원 예산이 확정돼서 작은 돌봄 센터를 하나 계약하려고 합니. 모든 게 손 선수님 덕분이라고 회원들이 전해달래요. 손흥민, 과찬이세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 저도 한국 들어가면 꼭 한번 다시 들를게요. 메시지를 보며 김 대표는 미소 지었다. 그는 분명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도지사도 다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 제가 처음에는 예산 문제로만 접근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인간적 존중의 태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합니. 손흥민 선수의 지적 덕분에 저도 정치인이자 한 사람으로서 많이 배웠습.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비판은 있었다. 하지만 도청 내부에 전담 부서가 새로 구성되고 몇몇 장애인 편의 시설이 개선되는 등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뇌성마비 지원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은 작은 변화들을 확인하며 더 열심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는 전국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가 또 다른 장애인 단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느 주말 한 로컬 TV 프로그램에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아이와 가족들의 일상을 다루었는데, 거기에는 김 대표와 그의 단체가 지원해주는 재활 프로그램이 잠깐 소개되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가능해진 것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체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위태로웠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개입 이후 행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지원이 확정되었다라는 내레이션이 흘렀다. 방송을 본 시민들은 SNS에서 또다시 뜨겁게 반응했다. 역시 손흥민, 우리 사회의 큰 선물 같은 존재다. 이 체임의 모든 장애인 정책을 재점검해 봐야 한다. 축구에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 대하는 마음도 훌륭하네. 그 사이 해외에 있는 손흥민은 매 경기장에서 땀 흘리고 있었다. 인터뷰 자리에서 최근 한국에서 장애인 단체 지원 관련 이슈에 관여하셨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어디서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제가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리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영광이죠. 이처럼 작은 불씨로 시작된 변화는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물결을 일으켰다. 뇌성마비 지원단체가 도청으로부터 우선순위 받기라는 판정을 받았던 날, 모든 것은 절망적으로 보였으나 결국 세상의 관심과 연대, 그리고 한 유명인의 용기 있는 개입으로 사회의 한 부분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 김 대표와 단체 회원들은 이제 더 큰 목표를 품고 있었다. 지방 차원의 지원에서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자는 것. 다시 한번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함께 목소리를 내줄 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한다는 기본 가치를 향해 모두가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끝으로 한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모두 작게나마 배웠다고 생각해요. 이름이 유명하든 아니든 누구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요. 물론 손흥민 선수처럼 영향력이 큰 분이 나서주면 더 빠르게 변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무시될 순 없잖아요. 모두가 관심 갖고 목소리를 낸다면 이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 저희도 계속할 겁니다. 그 말처럼 그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고 작은 결실들이 모여 결국 더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 현장마다 사람들이 회자하는 이름이 있었다.
손흥민이 함께했으니 가능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늘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여러분이 목소리를 낸 덕분이에요. 저는 그저 옆에서 조금 거들었을 뿐이니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도지사의 태도 또한 조금씩 유연해졌다. 공무원들도 장애인 단체를 불편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고 협조하려 노력했다. 공식으로 사과까지 했으면 이제 정말로 뭔가를 보여줘야지 라는 시민들의 비판을 두려워한 측면도 컸지만 그것이 결국 정책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씩 깨달았다. 잘못된 권위가 사람들을 억압할 때 함께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손흥민과 뇌성마비 지원단체의 사례가 바로 그 증거로서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모두에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사회. 앞으로 또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한바탕 싸워 승리를 거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이들의 뒤를 이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갈 것이다. 우리는 계속 걸어갈 겁니 차별 없는 그 날까지. 김 대표의 마지막 말에 손흥민은 멀리서도 힘차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